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빅딜은 나오지 않은 채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두 정상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죠. 중난하이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이번 만남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能不能携手应对全球挑战，为世界注入更多的稳定性？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 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Such respect for China, the job you've done. You're a great leader. I say it to everybody.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but I say it anyway because it's true. I only say the truth. And I just want to say, on behalf of all of the great delegation that we have the greatest businessmen, the biggest, and I guess the best in the world. I'm hoping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meeting. Our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It was a fantastic day. And in particular, I want to thank President Xi, my friend, for this magnificent welcome. 中美关系是当今世界最重要的双边关系，只能搞好，不能搞坏。 네, 세계의 단판. 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꺼낼 것인가? 네. 면전에서 꺼냈어요? 당연하죠. 이건 뭐 기선 잡기입니까?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예. 어차피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에게 지금 뭐 경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시 주석의 위대한 리더십, 다시 말하면 3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4선, 5선으로 가려면 그러면 어쨌든 중국을 통일시키고 그 위대한 통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시 주석에게 가장 이 걸림돌이 사실 대만 문제거든요. 대만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대만을 지금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그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예. 좀 상당히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 주석은 뭐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예. 있죠. 그래서 대만 문제 관리를 잘 못하면은 뭐 충돌이 일어난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투키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라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런 거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중국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부정적인 얘기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인다. 기대가 되고 시 주석과 그동안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었어도 우리는 늘 먼저 전화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양 정상의 그 표현의 비교가 나타나고 그게 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얘기한 것이고 의회에서 시 주석은 상당히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견제, 봉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방어하고 그걸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회담할 때요. 양 정상의 모두 회담은 서로 사전에 모르고 있죠? 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유가 안 되죠? 그 발언문, 발언문이요. 발언문이요. 예. 그 발언문이 이제 제가 그
북한과 회담을 뭐 많이 해봤는데 예. 남북 회담에서는 대체로 발언문을 사전에 교환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사전에 예. 교환을 해서 근데 뭐 상대방 발언문 이거 고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교환은 하지만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 발언문을 사전 교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로 분위기는 읽고 들어갔다. 그럼요, 예. 그럼요. 이거 이제 결국 그 모두 발언뿐만이 아니라 실제 회담에서 할 그 발언문,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이완 그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자가 물어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좀 침묵을 지켰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타이완 정책의 기조가 어떤 변화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무기 뭐 수출 중단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선택지에 놓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의 정책이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과 정책이 있는 예. 겁니다. 지금 문정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의 입장에서 특히 뭐 중국몽의 완성 이렇게 하잖아요. 시 주석이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을 통일해서 위대한 중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중화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핵심이기고 최종 목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레드라인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중국은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국가들한테 첫 번째 하는 요구가 대만과의 단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단교했고 우리도 단교했죠. 일본도 예. 단교했고 그런데 이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 타이완이라는 섬이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 미국이 볼 때 이 서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이나 이런 게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미일 동맹도 문제가 예. 생기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대만 관계법은 그게 1979년 4월 10일입니다. 이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주고 네. 거기에 보면 무기나 이런 거를 수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중국이 계속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방어용 무기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팔기 시작했고 지금 급기야는 하이마스 미사일이 지금 대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뭐 100조가 넘는 그런 돈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지금 무기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만도 여소야대 국회고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는 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예산안이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교두보를 삼아서 대만을 지원해 주는 게 미국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발언 중에 보면 새로운 시대라는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미중 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전체적인 예, 걸 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경제 무역을 강조하는데 네네. 시 주석은 더 큰 미중 새로운 시대 오히려 그건 그쪽에서 얘기한 네. 거예요. 그게 시주석이 모두 발언 네, 예, 첫 시주석이. 문장으로 네네네.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가하고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의 부흥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병립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특별히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예. 이 신형 대국 관계는 원래 예전에 미국과 소련 간의 대국 관계는 경쟁하는 대국 관계였다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해보죠. 이거는 시진핑 지금 현재 국가주석이 국가부주석이던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니네가 무슨 대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 우리가 새롭게 국제관계를 끌고 가야겠다. 그래서 예. 19차 당대회 2017년에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형 대국관계를 새로 갖고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나도 컸다. 중국의
근육이 많이 생겼다. 9년 전 내가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마가와 중화의 부흥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가는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 누가 우리를 끌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미중이 같은 레벨에서 움직여보자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좀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국이 막 패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제 교류해야 되고 실질적인 거 대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왜소해진 막 이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뭐 중국도 잘 알고 있죠. 미국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새롭게 그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가보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9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그때의 중국과 지금은 다르다. 9년 전에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는 게 9년 전의 에피소드를 잠시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2017년으로 가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선이 가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시진핑 주석이 눈치를 살짝 보는 것처럼 하더니 손을 이렇게 빼거든요. 저게 뭐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한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했던 하나의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저거나 뭐 어떻게 보면 시 주석이 날씨가 저렇게 이제 코트를 입고 있는 거 보면 11월이었으니까요. 날씨가 약간 쌀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 손 넣는 게 또 시 주석의 어떤 습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손님을 맞고 손님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결례라는 판단이 아마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빼는 게 예의에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또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 해석하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도 뭐 손은 뭐 뺄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9년 전에 중국보다 지금이 훨씬 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과 그때보다 더 대등하게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로 가치와 목표와 중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은 상당히 그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 더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내세운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동안의 미중 관계가 상당히 잘못된 관계였다. 다시 말하면 일방주의적인 관계였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중국이 잘 살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력을 키워서 그 힘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하고 소련을 넘어뜨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국이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좀 민주적이고 자유화된 중국이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 주석이 지금 중점을 두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머니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그것과 연관돼서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만찬장에서의 어떤 한 장면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원래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와인 한 잔을 입에 대면서 한 모금 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렇게 아니 지금 제 영상 보니까 확실히 한 모금 마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삼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당연히 그렇죠. 저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술을 전혀 입에 안 대는 사람들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 존중 차원에서 한 모금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때는 안 마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평생 뭐 입에 안 대고 콜라만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무슨 뭐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기가
중국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괜히 그 새로운 어떤 갈등 요소나 이런 가십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예.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한 모금 정도는 했다. 그거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뭐 아까 손 넣는 것도 그렇지만 과하게 해석을 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악수하는 것도 시 주석이 먼저 손을 꺼내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밑으로 들어왔어요. 악수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같이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아래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주석 손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보면 예. 이런 것도 그렇게 상대방의 그 세계 양강의 지도자로서 상대방을 나름대로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인 거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막 현장에서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뒤면 12시 반쯤 중국판 청와대로 불리죠. 중난하이에서 만나 환송을 겸한 업무 오찬을 이어가는데 지금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차량 안에 정확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행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금 중난하이로 들어가고 있는 화면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 중난하이라는 곳이 사실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난하이가 열리는 것도 사실 이번 회담에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모든 그 행사에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의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난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중앙위원회.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체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시 주석은 국가의 대표인, 소위 말하는 대통령격인 주석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니까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를 함께 맡고 있거든요. 중난하이가 우리말 청와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중국 황제의 정원이 있는 곳이고 상당히 넓어서 그쪽에 이제 웬만한 부처들이 다 저기 있고 종합청사 같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중난하이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국의 가장 깊숙한 곳, 이것도 내가 대통령에게 열어준다. 이게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예. 정말 중국과 꽉 막혔던 전쟁을 한번 치렀던 미중 아닙니까? 네네. 이때 다시 화해를 했고 그것이 수교로 연결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이런 장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초청을 해서 여기서 실무 오찬을 하고 회담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상징성과 또 여기가 외부 인원들을 많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경호는 뭐 최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한 장소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수교의 뭐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상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닉슨 대통령이 왔을 때 예. 마오쩌둥이 그 당시 뭐 중국 최고 지도자니까요. 자신의 서재로 초청을 해서 소위 대탕트에 미중 간의 대탕트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 의해서 주도됐던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라는 게 우리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편이 되고 동맹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고 가는 이게 전후 한 80년간 이어져 온 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바이든도 그거를 애를 썼지만 그 물꼬를 막지 못하고 결국은 2기에 와서 그런 게 일종의 와해되는 분위기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질서가 와해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서를 뭔가 새로운 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온 게 뭐 미중 간의 신냉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예.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아니면 뭐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일단 경제적으로부터 그런 새로운 태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갈등보다는 같이 가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보다 양자 간에 뭐 경제, 무역, 관세 뭐 이런 얘기들을 더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런 새로운 대상틀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 방향성 이런 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월 24일 날 또 미국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좀 워싱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G20 회의가 마이애미에서 또 열립니다. 예. 그리고 선전에서 에이펙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서둘러서 막 사인하고 그럴 예. 일이 전혀 없다. 끌고 가는 흐름. 저는 그렇게 장기전 흐름으로 봅니다. 하나의 디딤돌을 넣는 네.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오는 19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가동되는 셈인데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 외교가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일정 등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중난 하이로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환송을 겸한 이제 오찬을 하게 되는데 네. 궁금한 게 보통 양국 정상 만나면 이렇게 공동 성명도 읽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 성명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사실 공동 성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공동 성명은 어떻게 보면 양측의 합의문과 비슷한 거예요. 예. 예, 공동 성명문이 합의가 되면 그 성명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장관 회담, 연례안보협의 회의를 하면 반드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공동 성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동 성명이요 몇 달 동안 준비합니다. 굉장히 그 성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 뭐 어떻게 보면 상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나라 아닙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안마다 서로 입장이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공동 스테이트먼트, 공동 성명을 만든 데는 자체가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알맹이도 없는 거 그냥 몇 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동 성명 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 발표합니다. 예. 각자. 중국은 각자요? 중국대로 그럼 서로 다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 서로 유리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공동 언론 발표문,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건 공동 성명, 그다음 또 더 강한 건 공동 합의문.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미 간에 정상 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예. 아마 몇 가지 이제 MOU 같은 것들을 맺은 것 같고 그래서 업무찬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이 SNS를 좋아하니까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좀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에 따라간 또 이번에 여러 기업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기업인들의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마치 저희가 뭐 시쳇말로 놀러 온 듯한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도 데려가고 6살짜리.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일론 머스크라는 그 독특한 위치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갈 때도 무등 태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네. 이번에 또 중국 방문한데도 아들을 데려가고 이런 모습인데 실제 보면 그 지금은 인민대화당 뭐 앞에서 관광객처럼 사진 찍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와서 저렇게 사진 찍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단, 대통령과 함께 오는 정상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저기 본인이 찍은 내용들은 아마 본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들과 있는 모습도 그렇죠. 너무 귀엽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업인들을 대거 이 기업인들의 그 자산 가치만 해도 전 세계적이고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시 주석을 굉장히 최고의 지도자라고 해놓고 자기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최고의 지도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점은 미국의 경제, 일그러졌던 미중 관계, 경제 관계를 바로잡는 데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중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해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는 중국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관련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Think he can help in any way? No,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H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Said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I would like to help. He said he's not going to give military equipment. That's a big statement. He said that today.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 전에 중국 도움받아서 종전도 하고 시진핑 주석 답방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이란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신빙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월 30일 날 먼저 가기로 했다가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연기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연기를 했던 이유는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중국을 가야 중동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판으로 만들고 또 그 에너지 구조, 에너지 질서도 미국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을 가야 중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러니까 소위 협상 레버리지가 훨씬 높아지는데 그렇죠. 이걸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본인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분명하게 그 말을 합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가 주도하고 내가 주도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에서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겼고 이런데 중국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이러고 이제 중국에게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죠. 만약에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중국이 타이완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응하는 얘기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란에 대한 중국의 관여 또는 뭐 종전을 향한 영향력 발휘가 이란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 발휘해달라 그러면 중국이 북한이 우리 말 안 듣는다. 이건 삼자적인 거잖아요. 근데 타이완 문제는 미국이 손을 끊으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애초부터 그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동의 평화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나서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봐서 이거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줘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를 또 전략적으로 계산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애초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좀 과하게 한 그런 면이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국제 수로로서 그거는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간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외신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 주석이 계속해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네. 이것만 보면 중국은 이란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들려요. 당연하죠. 뭐 시 주석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이미 서로 포괄 전략 동반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20여 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뭐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과정이 이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정쟁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란의 복구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 이란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상당히 테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고 했지만 그러나 그 뒷문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본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40%가 넘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진핑 주석이 그랬어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대국들이 올바른 길로 간다. 저는 그 시 주석이 이번에 모처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란의 핵 주권을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그 통행력 징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시 주석이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모호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좀 이란 쪽에서는 고립감을 좀 느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란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중 전에 답을 보냈잖아요. 답을 보고 쓰레기 같다, 뭐 심지어는 좀 멍청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얘기 그렇게 답을 보내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가능성은 1%밖에 안 되고 군사작전 가능성을 높이자 아마 이란 그 내부에서 상당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얼른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중국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 그럼 꼭 괜찮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핵 관련된 그 협상 과정,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말한 거하고 이게 언행일치가 되기 때문에 전 그걸 좀 주목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9월에 백악관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원래 그 계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란 전쟁이 없었으면 원래 작년 10월에 우리 그 경제 에이펙 계기에 회담을 하면서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유예하는 걸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란 요인이 없었으면 3월 달에 방문을 해서 저게 1년 유예가 아니고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든가 이걸 좀 제도화하는 게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만드는 그래서 규범화하는 시스템을 가려고 했는데 이란전이 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는 그걸 마무리하고 이 9월 말 10월 초에 중간선거가 11월 3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때쯤 시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주재하는 이 시스템에 하에서 국제사회가 안정을 찾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이거를 마냥 안 하고 있으면 미국의 동무대 특히 뭐 내가 초청했는데 안 오고 그리고 사실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마침 유엔
아마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그 간 계기에 전후해서 워싱턴을 방문을 하면 예. 뭐 속이 보인다는 것보다도 외교라는 게 원래 자국 이게 극대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또 시진핑 카드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겠죠. 네, 역사적인 중난 하이에서 오늘 마지막 일정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사상 처음 8,000피를 돌파했습니다. 7천 돌파 7거래일 만에 놀라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스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8,000선 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내린 7,951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 매수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9시 14분쯤엔 사상 처음으로 8,000을 돌파했습니다. 7,000 돌파 후 7거래일 만에 8,000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가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8,000 돌파 기대감이 멀어지는가 했는데 개인의 순 매수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딜링룸에선 관계자들이 코스피 8,000 돌파를 축하하는 기념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프리마켓에서 200만 원을 넘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200만 원을 넘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현대차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1197로 출발해 연이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개인이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 매도는 7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은 배럴당 102달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선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 밑까지 갔는데 외환 시장에선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여전히 사제지간의 정은 뜨거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커피차가 등장했습니다.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이 도맡았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업 준비로 분주한 아침, 고등학교 교정에 이동식 커피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생 자치회 학생 19명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깜짝 선물입니다. 네, 저는 목요일이 한 주 중에서 제일 좀 피곤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기분이고요. 한쪽 칠판에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 편지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담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드려서 이제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되려 뿌듯하고 또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자들의 이벤트에 선생님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학교 현장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학교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학생자치회는 올해로 2번째를 맞은 이 행사를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쁘게 반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준비한 저희까지 기분 좋았습니다. 커피차는 학생들이 기획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이 직접 비용을 제공할 수는 없는 만큼 교장실 업무 추진비 석 달치를 털어 충당했습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현장 교사들은 축하보다는 교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시민은 늘고 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A 교사는 1년 전 생활 지도를 한 학생으로부터 신체를 붙잡히고 껴안으려는 행위를 당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권보호위는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법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보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보위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교사가 스스로 검찰 이의 신청을 하고 소년 심판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교권 보호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한 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위원 비율이 낮아 교권 침해 판단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교권보호위의 교사 비율은 7%, 전국 평균 역시 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교원위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리 검토 부재, 교사의 제한된 불복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교보위원 구성 개선과 법률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의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교원지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의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교권보호위를 구성할 때 교사위원을 전체의 20%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부활 공천에 이어서 네거티브와 남 탓을 이어간다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함량 미달 후보들을 퇴출해야 한다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 등을 꼬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울릉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제주를 방문해 또 섬심을 공략했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현장 중앙선대위를 열고 대야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건데요. 정 대표는 엉뚱하게 이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꾸린 국민의힘이 이 윤어게인 공천에 이어 이 선거운동마저 네거티브 남 탓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책 비전 인물, 소통 양심도 없는 이 오무 선대위라고 비판하며 이런 모습이 우리 선거에 유리할지 몰라도 원하지는 않는다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야당국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원톱으로 꾸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를 비판한 데 이어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헬 서울이 열린다며 집과 재산을 지켜주는 시장은 오세훈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1억 2천만 원이라고 실수한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부터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까지 민주당 주요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찍어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깨진 바가지는 어디 가나 새기 마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다만 기존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만 회의에 참석한 점이 의문을 샀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다른 최고위원들은 직접 지역을 찾는 일종의 이원화 전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이제 뭐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단일화 여부도 상당히 관심인데 각 지역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 효과를 최대로 누리는 골든타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17일까지 단일화하면 후보 기표란엔 사퇴가 표시되는데요. 주요 지역 중 가장 먼저 단일화 윤곽이 드러난 건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뛰는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오전 양당 사무총장은 단일화 방침을 발표했고 후보들도 잠시 뒤 울산에서 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으로 한 명 후보를 정한다는 설명인데요. 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화가 이루어진 만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게 양보하면 한 후보의 복당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 차원에선 단일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고 한 후보 역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다자구도 혼전 양상입니다. 정통성 경쟁이 붙은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단일화는 진척이 없는데요.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평택을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국 후보는 단일화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다만 친노 친문 핵심으로 알려진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이 조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법여권 내 묘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국민의힘 유이동,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움직임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